네, 오늘은 해석하기 1의 섹션 3.2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목이 하인의 보렐 정리입니다. 이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볼게요. 정리 3.2.5에서 컴팩트 셋 K가 있으면 이 K는 항상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이다. 이걸 증명했었고요. K가 컴팩일 때 이 K의 서브셋들 중에서 이 F가 만약 클로스드가 되면 이 F 역시 컴팩이다. 이 두 내용을 증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A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컴팩이면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니까 이것의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바운디드가 안 되거나 클로스드가 되지 않으면 컴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오픈 인터벌이 컴팩이 되지 않음을 이 컴팩트 셋의 이제 정의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 A번을 활용하면 바로 우리가 이게 컴팩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셋은 끝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클로스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쪽 B를 포함하지 않거나 A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클로스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컴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남았죠. 끝점을 모두 포함하는 이 인터벌, 이 닫힌 구간은 컴팩트가 되겠느냐 아니면 이 셋 역시 컴팩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마치 이 3.2.5의 A번의 이 역을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역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셋이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죠. 그래서 컴팩이 된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리에 대한 역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강의의 제목인 하인의 보렐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3.2.8입니다. 방금 줬던 이제 이 클로스드 인터벌 있죠? 이 클로스드 인터벌이 컴팩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연습 문제 보면 11번에 제시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증명 방법보다는 이 연습 문제에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Theorem 2.4.10이 있는데 이게 아마 볼자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의 셋 버전이었어요. 그거 이제 증명하는 방법과 여기 연습 문제 11번에서 제시한 이 방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익숙할 겁니다. 그때 이 방법이 뭐 있느냐면 절반씩 계속 쪼개서 무한히 많은 쪽을 선택한다.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인의 보렐 정리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 클로스드 인터벌이 컴팩이다 입니다. 이 클로스드 인터벌을 우리가 I1이라고 쓸 거고요. 오순을 찾기 위해서 I1이 컴팩이 아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컴팩이 아니기 때문에 이 I1에 어떤 오픈 커버가 존재할 텐데, 이 오픈 커버의 성질이 뭐냐면 이 오픈 커버에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선택하더라도 I1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픈 커버가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컴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픈 커버의 존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반으로 쪼개는 그 작전을 또 쓸 거예요. 이 셋을 두 개로 정확하게 쪼갭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브 인터벌, 이건 이제 요거 또는 요거를 이제 뜻하는 거죠. 요 두 개의 인터벌들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유한계의 서브 커버로 커버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이 셋도 유한계로 커버가 되고 이 셋도 유한계로 커버되면 그 두 개의 커버를 합치게 되면 이 전체 I1 역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로 커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I1에는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선택하더라도 커버할 수 없는 이 오픈 커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이 O알파의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로도 커버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2는 이것 또는 이거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요. I2를 또 반으로 쪼개서 둘 중에 하나는 이 O알파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로 커버될 수 없다.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인터벌스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속 반씩 쪼개기 때문에 I1에 I2가 포함되고 I3이 포함되고 계속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네스티드이죠. 그 다음에 이 IN은 이 인터벌의 이제 길이죠. 그래서 IN의 길이는 계속 절반씩 쪼개니까 B 빼기 A를 2의 N 빼기 1승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IN은 이 O알파의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로도 커버될 수 없는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세 성질을 만족하는 IN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오브 인터벌스는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네스티드가 되고요. 아까 우리가 계속 바운디드 클로스드 인터벌들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에 의해서 IN을 모두 다 인터섹션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공집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원소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원소를 P라고 할게요. 그런데 IN들을 전부 다 인터섹션 해보면 원래 것이 이제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I1 안에는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섹션 한 것은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데 이 집합의 오픈 커버가 O알파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P라는 값이 이 오픈 커버의 유니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니온의 정의 때문에 P라는 것은 이 O알파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덱스 알파가 존재해서 P가 O알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O알파는 오픈이죠. 그래서 오픈의 정의에 의해서 이 P라는 점은 여기에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됩니다. 즉 어떠한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O알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요 2번 성질을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IN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용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P라는 것은 이 IN들의 인터섹션에 있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IN에 일단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IN의 길이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잖아요. 점점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P라는 점이 여기 있고 이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n에 대해서 IN은 P를 포함하는데 IN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IN들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P를 포함하는 거죠. n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 길이가 이제 점점 짧아지는데 어쨌든 P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요 P를 포함하면서 요 n 엡실론 P에 쏙 들어가는 어떤 IN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IM이 n 엡실론 P에 포함이 되는 M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사실을 좀 합쳐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여기 IM이라는 것이 n 엡실론 P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n 엡실론 P는 아까 O알파에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IM이라는 것은 O알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상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IN 이런 형태는 IM도 마찬가지예요. 이 O알파의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선택하더라도 커버될 수 없도록 우리가 IN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이 성질을 만족하는 M에 대해서 이 IM이라는 것은 하나의 O알파에 이렇게 쏙 들어가요.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픈 커버에서 하나만 선택해도 유한계잖아요. 그래서 이 IM이라는 것은 유한계 서브 커버로 골랐을 때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가정했던 3번의 모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냐면 I1, 이 셋이 컴팩이 아니라고 해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바운디드 클로스드 인터벌은 컴팩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이네보렐 정리 보고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디드 클로스드 인터벌은 항상 컴팩이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목적인 3.2.5의 A번의 그 역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정리가 이제 3장에서 증명할 마지막 정리인 것 같아요. 정리 3.2.9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앞에 나왔던 하이네보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볼자노 바이에슈트라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하이네보렐 볼자노 바이에슈트라스 테오렘 굉장히 깁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래 부분집합 K가 있는데 다음 조건들이 이퀴벌런트하다.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성립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 두 개가 자동으로 성립하고 하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개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번입니다. 이 K가 closed이고 bounded이다. B번입니다. B번은 K가 컴팩이다. C번입니다. 이 K의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씩은 봤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시오렘 3.2.5의 A는 B에서 A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동치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따름 정리로는 K가
컴팩인 거하고 K가 closed and bounded하고 동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먼저 A에서 B번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를 증명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C에서 A로 가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에서 B로 가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가정은 이 집합 K가 closed이고 bounde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번은 K가 컴팩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K가 일단 bounded가 되니까요. 어떤 양의 상수 M이 존재해서 이 집합 K가 -M부터 M까지 이 bounded closed 인터벌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 3.2.8이 뭐 있느냐면 우리가 앞서 증명했던 하이네-보렐 시오렘이죠. 모든 bounded closed 인터벌은 컴팩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컴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컴팩이 되는데요. 지금 K는 뭐냐면 closed이고 bounded라고 했는데 이 K가 close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3.2.5의 B번이 있어요. 컴팩 셋에서 closed subset 역시 다시 컴팩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이 이 K가 컴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B번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B번에서 C번 증명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오렘 3.2.6에서 벌써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K가 컴팩인데 이 K의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은 K의 원소들 중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뭐 다 됐고요. 마지막 이제 C에서 A번 가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가정이 조금 어렵죠. 가정이 K의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게 되면 K가 closed이고 bounded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C번 가정으로부터 closed 먼저 증명하고요. C번 가정으로부터 bounded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bounded가 이제 조금은 더 쉬워 보이니까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K가 bounded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부정해 볼게요. 즉 K가 bounded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K라는 집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절대값을 붙이면 돼요. 즉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pn을 했더니 이 n보다 큰 PN이 이 K에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N이나 -N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 밖에 반드시 이 K의 원소가 존재해야 돼요. 물론 임의의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N과 M이 다르면 PN과 PM은 서로 다른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P&D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하면 이건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S는 이 K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N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면 밖에 원소가 있고 계속 더 큰 N을 잡더라도 원소들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서브시퀀셜 리밋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C번 가정이 뭐냐면 K의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 같은 경우는 이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셋 S는 인피니트 서브셋 오브 K이지만 리밋 포인트가 없는 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K가 바운디드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C번 가정에서 K가 클로스드이다 이것만 이제 증명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K가 클로스드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정리는 시오렘 3.1.9예요. F가 클로스드이면 F는 이 F의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리밋 포인트는 이 집합에 이렇게 프라임을 썼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원래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F가 클로스드다예요. 그래서 K가 클로스드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K 프라임, 즉 K의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K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동치다 이제 그 말은 또 뭐냐면 K 프라임에서 어떤 원소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가 K의 리밋 포인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P가 역시 K에 들어간다. 이것과 이제 동치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우리가 문장을 이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줄은 P가 K 프라임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알아야 되냐면 P가 리밋 포인트일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인데 우리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 리밋 포인트면 항상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리밋 포인트면 이 P의 모든 네이버후드가 정의는 P 이외의 점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의 원소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고요. 무한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들을 이제 징검다리 삼아서 P로 다가갈 수 있다. 즉 두 번째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P에는 일단 E의 원소여야 될 것 같고요. P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PN이 P로 수렴한다. 그 P 근방에 무한히 많은 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건너가서 P로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 볼게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면 P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밋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P로 수렴하는 Pn들의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합을 생각할 거냐면 요 Pn을 모아놓은 요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점들이 이렇게 P로 다가가니까 아마 우리 추측에는 S', 즉 S의 모든 리밋 포인트는 아마 P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그젬플은 n분의 1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n분의 1은 0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점을 이렇게 계속 찍어 가다가 보면 이 0이라는 점으로 다가가죠. 그런데 이것의 리밋 포인트는 이 점들은 절대 없고 0만 리밋 포인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면 S'은 P다. 즉 S의 리밋 포인트는 P 하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뭐였습니까? K의 모든 인피니트 서브셋은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S는 지금 K의 인피니트 서브셋이거든요. 그런데 S'이 P라는 것을 만약 보이게 되면 아까 가정에서 이 S의 리밋 포인트는 무조건 K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P라는 값밖에 없어서 P가 K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방금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K'이 K에 들어간다. 이걸 이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줄은 K'에서 임의의 원소 P를 선택하겠습니다. 즉 P라는 것은 K의 리밋 포인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서 복습했던 정리 2.4.7의 B번에 의해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이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K의 원소이고요. 그런데 P는 아닙니다. Pn이 이렇게 P로 수렴하는 시퀀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퀀스 Pn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K에서 Pn을 골랐기 때문에 S는 K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퀀스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점을 고른다고 했었으니까 인피니트 서브셋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P라는 점은 Pn이 P로 수렴하니까 S의 리밋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일단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S의 리밋 포인트는 이 P밖에 없다. 즉 다른 점은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길게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책과 약간 다릅니다만 책에 있는 증명보다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증명해보죠. 일단 S'에 P가 아닌 다른 원소 Q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마지막에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Pn이 아까 P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Pn 빼기 P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게 이렇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밑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이렇게 활용할 거니까 그냥 미리 2분의 엡실론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2.4.7의 A번에 의해서 지금 Q가 S', 즉 Q가 리밋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Q 근방에는 이 S의 원소가 무한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N0보다 더 큰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Pn1이라는 점이 이 Q 근방에 존재할 거예요. 이건 이제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N0보다 크거나 같은 N1이 존재해서 이 인덱스 Pn1이라는 원소가 Q 근방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다는 걸 역시 그 차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이용할 수 있어요. Q 빼기 P라는 것은
P의 N1을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Q 빼기 Pn1이라는 것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두 번째 Pn1 빼기 P라는 것은 여기 인덱스가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 줄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N1이라는 것은 N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고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Pn1이라는 것은 P와의 차이가 우리가 똑같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이것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수이죠. 절대값 Q 빼기 P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꽤 오래전에 어떤 렘마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는데요. A가 상수일 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A는 0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이 0이다. 즉 Q는 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P가 아닌 Q를 선택하자고 했으니까 모순이 됐죠? 그래서 일단 S'은 P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번 같은 경우는 이 K의 서브셋 중에서 인피니트 서브셋이면 리밋 포인트가 항상 그 K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S라는 것은 리밋 포인트가 K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SL 리밋 포인트는 P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P라는 값이 당연히 K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에서 임의의 점을 선택했는데 K에 들어간 것이니까 K'이 K에 포함이 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아까 우리가 복습했던 시오렘 3.1.9에 의해서 이 집합 K는 클로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좀 길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3장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에 모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이네, 보렐, 볼자노, 와일슈트라스 정리를 보자면요. K가 closed and bounded하고 K가 컴팩인 경우하고 K의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하고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리 3.2.5의 A번의 역,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까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치인 것만 우리가 공부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이 C번에 관련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컴팩트니스하고 이 리밋 포인트의 관계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C번까지 연관 지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그젬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합은 클로스드가 아니죠? 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컴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합은 바운디드가 아니죠? 그래서 역시 컴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집합은 이것의 리밋 포인트는 0이잖아요. 그런데 0이 2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로스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컴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합 같은 경우는 0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리밋 포인트는 0 하나니까 2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클로스드가 되고요. 바운디드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집합은 컴팩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했던 하이네, 보렐, 볼자노, 와일슈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컴팩트 셋에 대한 그 몇 개의 사실을 좀 더 소개하도록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컴팩트 셋에 관한 그 사실을 좀 소개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가 이제 컴팩트 셋이에요. 이 책의 그 3.2의 5번 문제 보면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이 K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존재하고 이 수프리멈, 인피멈 역시 K에 항상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을 생각해 보면 끝점이 그 K에 들어간다. 이제 그 사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그 증명했던 이제 시오렘 3.2.9에서 그 C번 조건 있죠. K에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시퀀스에서 공부를 했던 볼자노, 와일슈트라스 정리의 셋 버전과 이제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이제 시퀀스 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K의 임의의 시퀀스는 항상 컨버전 서브 시퀀스를 갖는데 어디로 수렴하냐면 이 K에 있는 점으로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의 시간에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참고해서 이 내용까지 모두 다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3.2까지 다 마쳤는데요. 네, 3.1, 3.2가 아마 조금 어려웠죠?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책에 보면 이 3장 내용이 없는 책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조금 쉬운 그 세팅에서 공부를 하고 가면 아마 3학년 때 토폴로지 시간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